네, 안녕하세요. 엄마학교 강용화 대표입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왜 준비했냐면요. 자, 이제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만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걸 영상으로 잘게 끊어서 시간 날 때 보실 수 있도록 일부러 좀 만들고 있고요. 자, 이거를 보시는 대상은 어머님, 아버님 다 괜찮은데, 사실 어머님만 보시고 그냥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하고 공유하셔서 자녀들도 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주제는요, 학종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종이 뭔지, 학종의 개념하고 또 학종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뭔지. 자, 우리 1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1강에서는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 강 넘어가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어떤 개념일까요? 자, 보통 학생부 종합 그러면요, 학교 교육의 성공적인 이수 결과를 종합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정성평가하는 전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일단 학교 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죠. 교과가 있고 비교과가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교과는 당연히 내신 관련된 그런 과목들, 그 공부하는 쪽을 얘기하고요. 그 외의 것들을 비교과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을 평가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요. 자,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내신으로만 평가하지 않겠다 이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내신 관리는 정말 잘 됐는데, 나머지 비교과 부분이 약하다든지, 또는, 그런 경우는 실제로 합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가 하면, 자, 내신 관리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쪽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면 반대로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인데, 자, 그렇게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해서 판단한다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런데요, 연속적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학생들 10대입니다. 그래서 10대. 아직 성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 교수님들 눈에 봤을 때는 아직 어린아이들이에요. 자, 그런 학생들이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또는 뭔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보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연속적으로 뭔가를 평가를 한다는 거죠. 자, 다운됐다가 업이 될 수도 있고요. 쭉 다운될 수도 있고 꾸준히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성평가가 뭔가요? 자, 이거에 반대되는 의미가 정량평가라고 부르죠. 정량평가는 말 그대로 수능이나 내신 성적 이런 것처럼 수치로 평가하는 걸 바로 정량평가라고 하죠. 즉, 정성평가는 뭐예요? 그 반대 개념. 즉, 수치로만 해석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연속적으로 다 판단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런 전형이 바로 학생부 전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왜 존재할까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이? 자, 저는 5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물론 연속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어떤 시대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이 벌써 사람 지능을 능가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 인간은 나중에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두 번째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지금 우리 고등학교 시험 어떻습니까? 객관식 오지선다가 많죠. 자, 그러다 보니 그 객관식 문제, 즉 정답 찾기식 시험으로는 그런 역량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학생부 종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세 번째는요. 자, 우리 학생들 내신 관리하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죠. 단순한 지식의 습득은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식 얻는 거는 쉽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네, 너무나 많은 지식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한데 앞으로는 지식을 얻는 그런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식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얻은 지식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즉 정보 처리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보 처리를 하려면 어때요? 문제 해결력도 있어야 되겠죠? 제가 네 번째로 꼽는
창의적인 사고도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유가 뭐라고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그냥 학생부 종합을 어떤 그래요 여론이나 뭐 언론 이런 데 보면은 학생부 종합이 없어져야 된다 말도 안 된다 별별 얘기들이 많지만 대학 입장과 사회 입장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물론 오지선다형 이런 쪽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창의력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 자체가 그런 식으로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5가지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 또 정답 찾기식 시험이 좀 부적절해서 세 번째로 단순한 지식 때문은 안 된다.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 창의적인 사고 속에는 문제 해결 능력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교 교육 자체가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학생부 종합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2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학생부 종합. 자,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 평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학생부 종합은 아시는 분은 대충 아시겠지만 1단계 1차는 뭐예요? 서류 전형이라고 부르죠. 서류 전형이 있고 2번째는 면접이 있고요. 3번째는 수능 최저.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일단 그 중에서 서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 그대로 서류 2가지입니다.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자, 어떤 학교는 일부 학교들은요 생활기록부만 제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쭉 우리 강의 시리즈를 보다 보시면 자세하게 알게 되실 거고 오늘은 첫 강의니까 워밍업입니다 지금. 자, 생활기록부는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생활기록부는 내신 성적도 기재가 돼 있고 뭐 흔히 말하는 자동봉진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도 기록이 돼 있고 또 뭐가 기록돼 있죠? 세특이라고 하죠.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래서 과목 선생님들이 뭔가 막 다 적어주고 평가해주는欄도 있고요.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행동특성 종합의견. 그래서 역시 1년에 한 번씩 담임 선생님이 학생 전체를 평가해주는 또 독서 이력도 다 기재가 돼 있죠.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학년마다 아이들 생기부 기재에 대한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계속 이 강의를 듣다 보시면은 또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생활기록부와 자소서. 저는 많은 질문을 받아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생들, 뭐 중고생들 여러 가지 뭐 입시 코디도 해주고 많이 아이들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비중을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생기부와 자소서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서는요 생활기록부에서 드러낼 수 없었던 또는 좀 뭔가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좀 기록이 좀 잘 안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내가 더 이렇다라고 부각시켜서 더 알려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밖에 안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생활기록부가 엉성하면 자기소개서도 의미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멋있는 생기부 속에서 멋진 자소서가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도는 생기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면접평가를 예를 들어서 이 말씀드릴게요. 자, 면접평가는요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 면접이라는 게 있고 재시문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면접은 서류 면접이라고도 해요. 자, 우리가 1차 때 서류 제출했잖아요.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질문을 하고 알고 싶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면접이 바로 그 일반 면접, 서류 면접입니다. 근데 일부 학교들은요 재시문 면접이라는 걸 해요. 이거는 최상위 대학들은 주로 재시문 면접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자, 크게 계열로 봤을 때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 지금은 물론 문이과가 없지만 대학 전공 계열 쪽에서 봤을 때요 인문 계열 쪽은 재시문을 줍니다. 물론 자연계도 재시문을 줍니다. 재시문 자체가 마치 논제 두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 인문계열은 대체적으로 시사, 이슈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또는 해당되는 전공 관련된 지식들에 대해서 묻거나 연계해서 자 잠깐 시간을 주고
제시문을 보고 확인하고 일정 시간 뒤에 질문에 답하는 그런 면접이라고 봐야 돼요. 이과 계열 같은 경우 특히 자연계열 쪽은 실제로 전공에 관련된 직접적인 교과목들에 대한 심화적인 문제가 제시가 되면서 실제로 지식을 묻는 그런 면접입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면접을 언제 준비할 수 있나요? 물론 이 내용도 나중에 뒤로 가면 있습니다. 자, 제시문 면접은요, 평상시에 계속 이런 교과서를 연계해서 탐구하고 지식 쌓고 이런 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벼락치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면접은 일단 크게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의 평가 요소 4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자, 전공 적합성 평가합니다. 두 번째로 발전 가능성이죠. 세 번째로 인성도 평가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업 역량이라는 걸 평가합니다. 물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 4가지를 통합적으로 평가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종합적이고 연속적이다. 즉, 이 4가지 기준이 어떻게 연결고리가 돼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고 그 과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결과적으로 이만한 역량을 가졌구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크게 4가지라는 거죠. 자, 물론 평가에서 4가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조각조각 다 따로따로 자세하게 제가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오늘 큰 개념을 정리를 하자면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단어 기억하시면 돼요? 종합적, 연속적, 그리고 정성평가. 이런 단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존재의 이유는 뭐라고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공지능에 밀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가 있습니다. 그죠? 서류평가는 2가지,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거고, 면접평가는 일반 면접과 제시문 면접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평가에서 4가지는요.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학업 역량, 이렇게 4가지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영상 시작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이 영상 보시고 이제 시리즈로 계속 올라갈 텐데 우리 학생들하고 꼭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학교 가서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를 서서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항상 이 영상 끝에는 저희가 연락처를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학생에 대해서 진로 또는 진학 쪽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그 무료 상담 전화 가능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들이 이거 좀 교육 좀 제대로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런 서비스까지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학생하고 1대1 화상으로 교육시켜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그 연락처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